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또 큰 수술을 하시고 이제 회복을 하시고 돌아오신 거라서 너무 또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수술이 잘 된 거니까 그것도 회복이 잘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또 돌아오셨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우리 누나는 무당입니다. 이런 제목의 시리즈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아마 앞으로는 들려주실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묵님.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목소리 좋으셔서 다행이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이게 큰 수술을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간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주위 사람들이 되게 좀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그 수술이 아무래도 심장 쪽을 건드린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네, 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거. 왜냐면 제가 예. 저희 아버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진짜로 위험해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발견하고 빨리 수술을 한 게 최고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운이 좋았다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병원에 오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저는 이제 그 직전에 어떻게 왔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좀 더 심해졌으면 심근경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아유,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조상이 도왔다. 아이고, 돌림도 너무 걱정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정말 당연히. 감사했습니다. 이게 건강한 게 최고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딴 게 없어요. 이제 건강이 최고고. 오늘부터 백묵님께서는 우리 누나는 무당입니다. 라는 타이틀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자, 백묵님, 오랜만에 또 외쳐보네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길! 일단 먼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 사람은 무당도 아닌데 왜 귀신들 일을 풀어줄 수가 있었나,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자기 혼자만 힘드냐, 네. 가족은 뭐하냐 등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풀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누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누나와 부모님의 관점에서 보던 저의 과거겠죠. 여튼 이 이야기들은 저를 괴롭혔던 그 악기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께서 이제야 말할 수 있다 하시면서 듣게 된 거고요. 말씀 못했던 이유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과거에 저한테 했던 행동들, 그리고 제게 붙어있던 악신을 처리할 당시에도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가족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면서 오해를 풀기 시작했고요. 이제 평생 응어리 져 있던 것들이 풀렸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시청자분들도 그동안 저한테 가졌었던 의문들을 조금 풀릴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예. 이제 지난번 시찬 때는 제가 태어나서 10살이 될 때 김해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오늘은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누나는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겨울에 아버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경남 김해에 완전 총구석으로 이사를 갔어요. 예. 이제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사를 가고 두세 달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 이제 새벽에 물을 좀 마시려고 거실로 나오셨는데 뭔가 검은 실루엣이 제 방문 앞에 있었대요. 예.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헉 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시고 패닉에 잠시 빠지셨다가 도둑이라고 생각하시고는 도둑이야 소리를 질렀고요. 그 소리에 아버지가 깨시고 나오시고 누나 방에서 주무시던 할머니, 당시 할머니도 같이 사셨는데 할머니도 나오시면서 거실불이 켜지고 난리가 나서 딱 보니까 누나가 제 방문을 등지고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이 켜지면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누나가 그 소리에 천천히 눈을 뜨더니 풀썩 쓰러져 버렸다 하더라고요. 예. 이제 급하게 누나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려던 찰나에 누나가 일어나서는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러면 병원 가겠다고, 오늘은 정말 괜찮다고. 그런데 부모님 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일단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고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나 이상 소견은 없었고, 그러면서 할머니는 누나의 증상이 이전에 들었던 신병이다,
하면서 무당을 찾아가야 된다 했지만 잠시 동안 찾아온 편안함에 이전에 외할머니 소개로 만나게 되었던 그 무당분이 하셨던 말씀이랑 예. 그 후로 여러 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었던 누나는 신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말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였는지 무시한 채 지내셨어요. 부모님이 또. 그러다가 또 며칠간 별일이 없었고 그래서 그저 일시적인 일이다 싶어서 지내다가 또 며칠 후에 이번엔 아버지가 새벽에 물을 마시려고 나가시다가 또 똑같은 상황이 마주한 거였죠. 누나가 제 방문을 등지고 가만히 눈을 감은 채 서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도 심각성을 느끼고 시간을 내가지고 수도권 쪽에 큰 병원도 가봤지만 역시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대요. 어허. 그러다가 점점 누나의 그 이상한 행동의 횟수가 많아지면서 부모님이 화까지 내가면서 왜 그러냐 흔들어 제끼면 네 아들 살리고 싶으면 가만히 놔두라는 식으로 말을 해댔대요. 이제 딸의 모습에 이거는 몽유병이든 뭐든 정신과 문제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누나를 데리고 정신과를 갔고 정신과에서는 당시 해리성 장애 판단을 오. 받았대요. 예. 그래서 불필요한 약들을 처방받고 불필요한 치료들을 받았으나 밤만 되면 나타나는 그 이상 행동의 횟수가 더욱 많아졌고 이제는 점점 혼잣말을 더 많이 하다가 끝내는 온갖 욕을 섞어가면서 막 물건도 다 집어던지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 잦아들으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누나의 입원까지 고민을 했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오후에 공장에서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영화 2012에 나오는 그 티백 승려 같은 옷을 입은 스님분이 찾아와서는 사장님 계시냐고 찾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제 첫 시참 때 나왔던 그 스님분입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당시에 납품물에 나가셨던 차였고 이제 어머니가 그 스님한테 내가 사장 부인인데 시주 받으러 오셨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라고 바쁘시더라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대요. 그 사모님 자녀분 이야기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안 그래도 요즘 이 일 저 일 때문에 힘든데 뭔 사이비가 이상한 소리 한다 생각하시고는 시주 받을 거면 그냥 밑에 저희 집에 가서 받아가시고 이상한 소리 하실 거면 그냥 가라고 거부 반응을 표현했대요. 그러니 스님이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은 말을 하더래요. 따님 살리고 싶으면 내 말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게 무슨 댕댕이 같은 소리냐 화를 내시니까 스님께서 막 말을 하던데 시간이 아주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고 중요한 말들만 기억을 하신 게 당신 아들한테 아주 지독한 악기가 들려있고 당신 딸은 자기 동생 살리려고 막고 있을 거라고. 큰 맥락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저것 말을 하셨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기억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당시 어머니는 그 스님의 말을 들으면서 머리가 띵 하더래요. 외할머니 소개로 오신 그 무당분이 말씀하신 아마 너희를 도와줄 분이 나타날 거라는 말이 생각이 먼저 났고 직감적으로 이분이란 게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여지껏 부정하고 모른 채 했던 것들이 누나 이상 행동들 그리고 신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한테 악기가 붙어있다라는 것들 다 허황된 말이고 미친 소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다 진짜라고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어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정말 미쳐버리겠더래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참을 오열하다가 이제 스님 바지가랭이를 잡고 저희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셨대요.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면서 당시 너무 힘들었나 보다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의 누나의 행동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 몇 마디로 절대 표현을 할 수 없는 공포였겠죠. 힘듦이셨겠죠. 그게. 그렇게 스님한테 살려달라 부탁드리면서 그간 있었던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 자신은 끝을 내줄 수는 없대요. 근데 길은 만들어줄 수 있다면서 자신 말 들으라고 일단 오늘 당장 해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흰 개 2마리, 검은 개 1마리, 그리고 닭 여러 마리를 사가지고 그 당시 저희 집 앞에 울타리가 좀 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 앞에 울타리 안에는 흰 개랑 닭들을 풀어놓고 저희 집 현관에는 검은 개를 놔두라고. 그러면 딸 이상 행동이 줄 거라 하고 그리고 정말 최대한 빨리 회사를 옮길 곳을 찾은 다음에 자신한테 다시 찾아오라고. 예. 내가 아까 아들 길에서 만났다고. 그래서 집에 갔었다. 그때 집안에 있던 것들 최대한 쳐낼 거 쳐내고
그 악기도 최대한 눌려놨지만 불경 몇 번 외우는 거, 기도 드리는 걸로 눌리는 것은 고작 몇 시간이 다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개들이랑 닭 사서 풀어놔라. 그 후 상황을 보고 내가 믿음이 가면 내한테 오라면서 스님이 계시던 곳과 연락처를 주시고는 떠나셨대요. 그래서 무속적인 것들을 계속 부정하고 거부하며 어떻게든 버티셨던 어머니는 그 잠시간의 대화로 뭔가에 홀리시듯 그 스님분을 맹신하게 되었고 급하게 개들이랑 닭들을 사오고 시키신 대로 풀어놨대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누나의 이상 행동들이 싹 없어지더래요. 그러자 더욱더 사람이 맹신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상황 설명을 드렸고 공장 이사하는 부분을 설득시키셨대요. 근데 아버지도 말도 안 되는 누나의 이상 행동에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는지라 거기다가 스님이 시킨 행동으로 인해서 누나의 이상 증세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이사갈 공장을 구하셨대요. 이제 자리만 구해놓고 이사가기 전에 다시 스님한테 들리셨대요. 그러니까 스님분이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다 하더라고. 부적이랑 또 나무로 된 작은 불상 하나를 주시더래요. 그리고는 그것들을 이사 짐 싸기 전에 저희 집에서 공장 가는 길목 땅에 묻어놓고 정말 최대한 빠르게 그날 12시가 되기 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짐을 챙겨서 옮겨라는 말씀에 그렇게 공장을 옮기셨대요. 그리고 그 후로는 회사를 갈 때마다 내가 알려주는 비방들을 하고 꼭 그 비방들을 묻어뒀던 곳을 밟고 지나가라 하셨다 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회사 이사 후 다시 스님을 찾아갔고 스님이 이제는 집으로 옮겨야 한다. 이제 하지만 절대 그냥 옮겨서는 안 된대요. 그 악기를 떨어뜨려 보죠.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네. 근데 아마 되더라도 아들 무조건 찾아간다고. 하지만 단 몇 년이라도 편하게는 살아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셨고 부모님도 동의를 하셨대요. 그러니 이제 스님이 또다시 나를 믿고 누나를 주말마다 자신한테 데려오라고 했대요. 그렇게 약 2달가량을 매주 주말에 절에 다녀오셨대요. 근데 가서 딱히 하는 건 없더래요. 누나랑 스님이랑 그저 기도만 계속 올리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 스님께서 어머니를 따로 부르셨대요. 그리고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그 악기가 이제 알아차린 것 같다고. 곧 딸이 또 이상 행동을 시작할 거고 집에서도 이상 증상이 나타날 거다. 하지만 그 어떠한 행동과 증상들이 나와도 절대 모른 척해라.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지금처럼 항상 그냥 기도하러 오고 그냥 돌아가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끔 지내라. 이제 그 말을 하고 그날 해야 될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절에 가게 되는 날 새벽에 누군가 방에서 나와서 거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소름 끼치더래요. 느낌이 어머니가.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고 눈만 뜬 채 누워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현관문을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전혀 짖지 않던 개들이 엄청나게 짖기 시작하더니 그 소리에 아버지가 깨셨고 다행히 미리 아버지한테 상황 설명을 드려서 아버지 역시도 숨을 죽이고 계셨대요. 그리고 당시 할머니는 공장 이전과 동시에 회사 식당 때문에 이전한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하셔갖고 거기 계셔서 저는 혼자 따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걱정이 됐대요. 저 소리에 일어나서 무슨 일이 났는가 싶어서 나와가지고 혹시나 뭔가 변을 당할까봐. 그래서 최대한 귀 기울이면서 안 나가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제가 나와서 무슨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다시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가 그 뒤부터는 엄청나게 큰 공포가 밀려오더래요. 방문 닫는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당연히 방문을 안 닫고 들어가서 눕고 잘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 방 앞에 있다면, 부모님 방 앞에 있다면, 그치. 동생 방 앞에 있다면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나갔다가 그러면서 스님이 절대 간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에 어떻게든 참고 버텨가지고 있다 보니까 날이 밝더래요. 그리고는 제가 일어나서 밥 달라는 소리에 나가보셨고 누나도 그와 동시에 자기 방에서 정말 방금 일어난 것처럼 부스스하게 나오면서 자신도 밥 달라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안심이 됐대요. 이제 그 사이에 밖에 담배 피러 나가신 아버지가 곧장 들어오시더니 어머니를 조용히 부르시고는 닭 몇 마리가 죽어 있다고. 예.
목이 뒤틀려서 죽어 있다고. 애들 모르게 처리할 테니까 애들 못 나오게 말씀하시고는 나가셨고, 다 처리를 하시고 들어오셨고, 아무렇지 않게 보내다 누나는 다시 어머니랑 같이 절에 가셨대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스님한테 상황 설명을 드렸고, 스님께서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하다고. 까딱 작은 실수 하나가 그 악기한테 다 잡혀먹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 실수하지 말고 자기가 해라는 대로 꼭 해야 된다면서 지금 당장 사장님한테 연락드려서 오늘 죽은 닭들을 다시 파내서 그것들의 빨간 거 이제 액체를 뺀 다음에 통에 모아두라고. 그리고 다 뺀 다음에 집 방향 한쪽에 묻어두라고. 그리고 당장 죽은 마리수에 맞게끔 채워두라고. 단 절대 아들은 모르게 해야 된다고 연락을 해라고 하셔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연락을 드려서 전달한 다음에 스님이 다시 이야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정말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갈 거다. 개든 닭이든 죽으면 그 숫자만큼 맞춰서 자리를 채워두고, 그리고 그 죽은 동물들의 빨간 액체를 최대한 빼서 2리터 정도 물통 크기의 4통을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 빨간 액체를 뺀 죽은 동물들은 하루하루 집에 내 방향을 만들어가지고 내 모퉁이에다가 묻어두라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통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 이사갈지 꼭 구하고, 이 일은 절대 아들이랑 딸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다 틀어진다고 알게 되면.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나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향하셨고, 그날 이후부터 다시 지우기 시작했대요.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었대요. 매일 새벽 밖을 나가는 소리가 났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닭 비명 소리의 개수가 많아지고 이제는 누나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대요. 밖에서. 정말 생지옥이었지만 어떻게든 참고 버티다가 4번째 통이 다 채워져 가기 시작했대요. 그 사이 이사갈 집도 구해놓으셨고 스님에게 기도를 드리러 갈 날에 가서 말씀드렸대요. 마지막 통이 다 채워져 간다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날짜를 주셨고, 그 날짜 전까지 저희 부모님한테 성관계를 가지지 말고 닭고기를 먹지 말고 살생을 피하고 술도 마시지 말라고. 그리고 그 날짜 전날에서 그 날짜가 되는 날까지 절대 잠들지 말고, 이제 그 날짜 새벽 4시에 집안에서 모아둔 그 빨간 액체들을 각자 한 통씩 머리에 붓고 그대로 차를 타고 자기 절로 오라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시하고 와야 된다고 당부를 하셨고, 시간이 흘러가고 그날 새벽이 되었대요. 근데 제가 정말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심지어 전 누나가 저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를 이번에 듣고 나서야 알았어요. 저는 그저 누나가 그냥 신병이 있어서 신내림을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했고, 전 그때까지는 누나가 그런 증상이 있었는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직도. 그렇게 어쨌든 저를 제외하고는 밤을 지새면서 버텼고, 저는 잤대요. 새벽 4시가 다 되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비방을 시작하려고 하던 찰나에 자고 있던 제가 갑자기 몸부림을 시작하더래요. 꿈틀꿈틀거리다가 몸을 뒤집다가 다시 등을 돌렸다가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눈을 떴다가 깜다가를 반복하다가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씩 웃으면서 부모님이랑 누나를 한 바퀴 쓱 돌아보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다고 내가 못 찾을 것 같지. 얼마 안 가서 찾을 거야. 괜히 고생하지마 말을 꺼내더니 누나를 쳐다보면서 욕을 한번 할 테니까 삐처리 해주세요 다음에. 괜찮아요. 시원하게 하세요. 그간 내 한 풀어주는 척 하더니 다 연기였네 이렇게 딱 했대요. 그거와 동시에 누나가 주머니에서 몰래 꺼낸 염주를 주먹에 감아서 저를 엄청 세게 쳐버렸고, 그와 동시에 누나는 혈토를 하면서 부모님한테 지금 빨리 부어라고, 빨간 거. 정말 다급하게 빨간 거 빨리 부어라 해갖고 부모님들 각자 붓고 누나도 붓고 이제 저한테 붓고 누나가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서 기다리라고, 자기는 할 게 남았다고 소리 지르면서 부모님을 다급하게 밖으로 내보냈고, 급히 차에 올라타서 누나를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듣기로는 누나가 정말 엄청나게 큰 소리로 불경을 외우는데 안에서 뭔가 다 부서짓한 소리가 나면서 우당탕탕탕 하는데도 막 불경 소리가 안 끊기고 계속 나더래요.
한참 그러다가 현관문이 부서지듯 열리면서 저게 방금 부은 닭피인지 아니면 방금 그 소리에 다친 건지 모르겠지만 누나한테 안 보이던 큰 상처들이 보였고, 그 사이 누나는 차에 탔고 부모님들은 멍하죠.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누나가 또 소리를 쳤대요. 빨리 정신 차리라고. 빨리 출발해라고. 그 소리와 함께 절로 향했고, 절 입구에 그 스님분과 그 밑에 계시던 스님 몇 분들이 저희가 오자마자 또 엄청 크게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나머지 그 밑에 계시던 스님들은 계속 그냥 불경 외우셨고, 목탁 치면서 그 스님분이 저희를 이끌고 부처님이 계시는 불당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이랑 누나한테는 계속 기도드리라 했고, 그 스님은 기절했던 제 손을 잡고 계속 불경을 외우셨대요. 그러면서 해가 뜨면서 누나가 쓰러졌고요. 이제 그러면서 스님이 다 끝났다고, 빨리 딸 데리고 영원 가라고 해서 부모님은 병원으로 향했고, 전 그날 이후로 3일을 꼬박 잤다 하는데 전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예.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 부모님이 몰래 준비해 놓으신 집으로 가서 생활을 했고, 이제 추후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네. 김해로 이사하고 난 뒤에 네 몸에 붙어있던 악기가 활동을 시작했고, 걔가 집안에 온갖 악기들을 물러보더니 낮에는 그냥 집안에 가만히 서 있던 애들이 밤만 되면 이 방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면서 여자애가 아주 신난다라는 듯이 깔깔깔 웃는 소리가 났다면서. 그러면서 비명소리가 하나 들렸고, 예. 웃다가 비명소리가 하나 들렸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동생이니까 뭔 일 있을 줄 알고 막아보려고 난 앞에 서 있었고, 최대한 막아보려 했던 거고, 하다 안 돼서 내 몸 줄 테니까 내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러다 스님을 만났고, 이제 그런 거래를 하면서 당시 내 몸에 들어있던 귀신들을 기도하면서 쳐냈대요. 스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는 모르겠지만 누나 말로는 그때부터 몸을 정화시키면서 신을 받을 준비를 그때부터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 아. 이제 그러면서 스님한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대처법을 배웠고, 그렇게 지내다가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아주 조용하게 누나 방으로 들어갔대요. 예. 그리고는 누나 주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웃기 시작하다가 우는 소리를 냈다가 웃기 시작하다가, 그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말을 걸더래요. 너부터 죽일까? 네 부모부터 죽일까? 그래서 스님한테 배운 대로 했대요. 내가 네 한 풀어줄 테니까 봐달라고. 지금은 봐달라고. 너무 어린 애 아니냐고. 그렇게 애원했고 달래도 보고, 그래서 대신 내가 내 손을 더럽히겠다. 너도 알겠지만 나는 신을 받아야 될 뿐이고, 하지만 난 내 손을 더럽히겠다는 행동으로 미친 척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가면서 살생을 시작했던 거예요. 제 대신 이렇게 내가 너를 신으로 받아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벌고 버티다 이제 스님께서 준비한 날짜에 맞춰가지고 그 악기를 떨쳐내고 도망을 갔던 거였죠. 네. 스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제 그렇게 일을 치르고, 누나도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누나는 19살 중순 때까지 큰일 없이 보냈대요. 다행히 그 뒤로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회사가 이제 큰 거래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연쇄 부도를 맞고, 아버지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가 발견되셔가지고 병원에 있던 거를 간호를 하다가, 누나가 고3이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집으로는 와야 되니까 저도 있고 하니까 집으로 와서 제 방에 와서 이제 돈을 주면서 부모님 바빠서 못 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를 재워놓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대요. 수능 준비가 해야 됐으니까 다 마치고 이제 자려고 일어서서 침대로 가려고 하는가 동시에 엄청나게 지기가 몰아치더래요, 갑자기. 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 푸쓱 주저앉았고, 그와 동시에 누나 등 뒤에 있던 침대에서 미친 듯한 여자아이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 누나는 정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당시까지도 아직 신을 받지 않았던 누나가 감당하기 힘든 지기였대요, 그게.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기절하기 직전까지 왔고, 마지막 기절하기 직전에 봤던 장면이 누나의 침대 위에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누나를 쳐다보면서 씩 웃고 있는 분홍 한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나 왔어 하는 소리를 듣고 기절을 했고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제대로 신을 받으시고 이제 여러 다른 저랑 연관된 거 말고 다른 에피소드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 이제 문화가 무당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해갖고 정말 본편들은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이야. 거죠. 이거를 말씀 안 하고 가면 좀 이야기가 힘들겠더라고요. 또 그치. 뭔가 의문점을 남기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 보니까 네. 이번까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근데 이 뒤에 이야기까지 하면 정말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요. 우리 아껴서 들읍시다. 네. 네, 우리 백묵님께서 오늘 딱 여기까지 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번에 또 이어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또 처리가 됐는지도 정확히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 이야기도 다음에 업로드돼서 들어보시면 이제 그런 일 당했던 사람이 귀신들을 어렸을 때는 왜 못 봤고 이 사람들 가족들도 장난 아니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치. 좀 저 같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자기 혼자만 힘든 걸 뻔히 아실 거예요. 다 네. 가족도 힘들고 이유가 다 있어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규정님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을 네.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전혀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닌 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진 않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게 힘들죠. 이해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적극적인 그런 공감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 거다라고 또 오늘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백묵님 오늘 이야기도 예. 이야기지만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건강이 최고니까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누나는 무당입니다. 이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된 거고요. 어쨌든 오늘 딱 잘린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들려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쓰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지만 어찌됐건 다 이제 해결이 돼서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저와 또 귀종님들이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